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헌재가 뭐랄까 태도를 좀 달리해서 스피디하게 진행한다는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대통령 대면 조사 네네. 제가 1,500원 거의 확보한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중이죠. 2,50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데 예. 일단 1,500원 거의 확정 분위기인데 그때 왜 일시장소 공개한다고 이제 대면 조사 거부했잖아요. 특검 쪽에서 공개했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굉장히 항의했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이 그렇죠. 네. 어차피 유출됐다면 소스는 둘 중 하나예요. 특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단. 그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특검은 이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네. 하고 있죠. 제가 취재한 결과 청와대 쪽에서 9일 날 보자고 특검이 통보를 받은 건 오후 5시 근방이었다고 해요. 네,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특검 대본이 몇 명 안 됐고 그래서 특검 쪽에서 당연히 누가 했어 뭐 이렇게 내부 체크를 했을 테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중에 외근을 해서 뭐 알 수도 없었던 예. 금방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특검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조사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특검이 이걸 알려서 얻을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비공개해서 약속했는데 이걸 알려서 특검이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손해죠. 네. 네, 1,500원 거실 때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셨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렇게 통보한 지 서너 시간 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SBS에서는 당연히. 네, 8시 뉴스죠. 취재원 보호를 해서 알릴 수 없을 테고. 제가 오늘 작은 단독을 하나 하자면, 네. 저도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네. 그 일정과 장소의 유출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네, 강력히 추정된다. 자기들 쪽에서 흘러나간 정보를 특검에 뒤집어 씌운 거다. 네. 원래 이럴 때 법조 출입 기자들 또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 혹은 뭐 특검 출입 기자들 사방팔방에 모여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주변을 캐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흘러나온 정보 찌끄러기라도 주술라고. 네. 기자시니까 잘 알잖아요. 네, 쓰레기 주로 다니죠. 주술라고 막. 네네. 화세한 정의도 줍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알려준 것인지, 뭐 변호인단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식으로 주워서 보도한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소스는 분명하다. 처음 소스. 이게, 근데 변호인단 쪽에서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그 정보가 흘러나온 사람과 특검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네.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예. 네. 단독 하나 하겠습니다. 네. 유출은 그쪽 방향에서 나왔다. 네.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할 일 한 것 같네요, 오늘.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헌재 관련 뉴스 계속 많죠? 예. 네. 몇 가지 더 지워드리면요.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이 그래서 박 대통령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정보지들에서 나온 루머들, 아직은 루머라고 표현해야죠, 당연히. 예. 루머들에 따르면은 좀 헌재에서 이런저런, 재판관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도,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지금. 예, 그렇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10번씩이나 말을 끊고 대통령 쪽 변호인단 신문에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점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연찬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초반만 하다가 대통령은 억울하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뭐 이런 호소 한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였나요? 연찬회의 내부 분위기는 기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네.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분들도 다 그냥 찌라시를 보고 그러는 걸까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정보지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루머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을 당연히 처음에 거론하겠죠. 근데 이건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자체만으로는 임명했다고 반드시 뭐 생각해보면 그 박원순 소장도.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임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강력히. 그리고 이분을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비판한다고 하잖아요. 토론에서도. 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막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살모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임명권자인데. 네, 뭐 배신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예. 예.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명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건 제가 보기엔 억울한 면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근데 그 임명한 분들 중에 한 분 이름이 자꾸 루머에 거론되긴 해요. 지속적으로. 또 한 분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 있는데 그분도 계속 거론되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이름도 자꾸 거론된다는 거예요. 3명이면 기각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정보지를 보고 이런 자신감을 얻었는지 정보지가 이런 자신감으로부터 얻은 소스가 있는 건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으나 기자들이 이런 정보지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니까 실체 파악에 나섰겠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이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하셨고. 근데 이정미 재판관은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한테 연락이 안 왔으면은. 예. 여하간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큰 판결 직전에 의뢰에 있는 한바탕 해프닝 아니겠는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을 하는 것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탄핵 심판 들어가기 전에 비박계에 2인 1조로 압박이 들어갔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고 그것도 복수에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당내에 있던 사람들도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압박할 수준이라면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유혹은 있을 수 있다. 이거 많은 기자분들이 취재에 나가야 할 실제 파악에 나서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평상시라면 그냥 당연히 루머라고 웃어 넘길 테지만 취재를 좀 해봐야 된다. 네네. 자.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헌재가 뭐랄까요 태도를 좀 달리해서 스피디하게 진행한다는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대통령 대면 조사 네네. 제가 1,500원 거의 확보한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중이죠. 2,500원까지 지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데 예. 일단 1,500원 거의 확정 분위기인데 그때 왜 일시장소 공개한다고 이제 대면 조사 거부했잖아요. 특검 쪽에서 공개했다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굉장히 항의했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도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이 그렇죠. 네. 어차피 유출됐다면 소스는 둘 중 하나예요.
특검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단 그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특검은 이제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죠. 네, 본인들은 아니다라고 네. 하고 있죠. 제가 취재한 결과 청와대 쪽에서 9일 날 보자고 특검이 통보를 받은 건 오후 5시 근방이었다고 해요. 예,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아는 사람도 특검 대본이 몇 명 안 됐고 그래서 특검 쪽에서 당연히 누가 했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분들도 다 그냥 찌라시를 보고 그러는 걸까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정보지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루머의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들을 당연히 처음에 거론하겠죠. 근데 이건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고 그 자체만으로는 임명했다고 하고 반드시 뭐 생각해보면 그 박근혜 소장도. 네, 그렇죠. 네.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임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3월 13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강력히. 그리고 이분을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비판한다고 하잖아요. 토론에서도. 네, 어제 토론회에서 그런 막말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말인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 어미를 잡아먹고 태어난 살모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 임명권자인데. 예, 뭐 배신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죠. 예. 예. 자기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임명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건 제가 보기엔 억울한 면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분들은. 그리고 모든 기자들이 주변을 캐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흘러나온 정보. 찌끄러기라도 주술라고. 네. 기자시니까 잘 알잖아요. 네, 쓰레기 주로 다니죠. 주술라고 막. 네네. 화세한 정의도 줍습니다. 변호인단이 직접 알려준 것인지, 뭐 변호인단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다시 그런 식으로 주워서 보도한 것인지,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소스는 분명하다. 처음 소스. 이게 근데 변호인단 쪽에서 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게 그 정보가 흘러나온 사람과 특검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항의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에요. 네.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제가 취재하신 바에 따르면. 예. 네. 단독 하나 하겠습니다. 네. 유출은 그쪽 방향에서 나왔다. 네.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할 일 한 것 같네요, 오늘. 네. 자,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헌재 관련 뉴스 계속 많죠? 예. 네. 몇 가지 더 지워드리면요.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그래서 박 대통령 변론 출석 여부를 14일까지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정보지들에서 나온 루머들. 아직은 루머라고 표현해야죠, 당연히. 예. 루머들에 따르면은 좀 헌재에서 이런저런 재판관들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해요. 이게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재도 그렇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지금. 예, 그렇죠.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10번씩이나 말을 끊고 대통령 쪽 변호인단 신문에 주의를 주기도 하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점이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연찬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 초반만 하다가 대통령은 억울하다.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뭐 이런 호소 한탄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였나요? 연찬회의 내부 분위기는 기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네. 워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헌재 판결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내부 체크를 했을 테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들 중에 외근을 해서 뭐 알 수도 없었던. 예. 그래서 금방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특검은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조사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 대통령 변호인단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특검이 이걸 알려서 얻을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비공개해서 약속했는데 이걸 알려서 특검이 유리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손해죠. 네. 네, 1,500건 거실 때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셨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와대가 이렇게 통보한 지 서너 시간 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네. SBS에서는 당연히 네, 8시 뉴스죠. 취재원 보호를 해서 알릴 수 없을 테고 제가 오늘 작은 단독을 하나 하자면 네, 저도 열심히 취재했거든요. 네. 그 일정과 장소의 유출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으로 강력히 추정된다. 네, 강력히 추정된다. 자기들 쪽에서 흘러나간 정보를 특검에 뒤집어 씌운 거다. 네. 원래 이럴 때 법조 출입 기자들 또는 뭐 청와대 출입 기자들 혹은 뭐 특검 출입 기자들 사방팔방에 모여가지고